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자기 혼자 편하게 있을 때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는 집에서만큼은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남편은 대체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하고 여자도 남자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건데 제 남편은 그런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제 남편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나 주위 언니들, 심지어 저희 친정 가족들조차 저한테 세상 김서방 같은 남자가 어디 있냐고 진짜 시집 잘 갔다고 해요. 가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남편 흉이라도 볼라치면 세상 남자 누구나 다 똑같다고 그 정도 불만은 다 있는 거라고 참고 살라고 하세요. 제가 다른 집 남자랑 살아본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저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솔직한 부부관계까지는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 혼자 고민이 많은데 다른 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살림을 팍팍 도와줍니다. 저녁 밥상 설거지 자동으로 해주고요. 주말에는 빨래 돌리고 알아서 청소기 밀어줘요. 건조기 다 되면 빨래도 알아서 갭니다. 애들이 놀고 난 장난감도 다 정리하고 매일 8시 반이면 퇴근해서 항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따로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직장에서 하는 회식도 1차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옵니다. 가끔 제가 피곤하거나 힘들어하면 아이들 재우는 것까지 다 해줘요. 주말에는 마누라 주무시라고 애들 아침 식사까지 다 해먹이고 저 깰 때까지 데리고 놉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 보러 가서 제가 먹거리가 좀 까다로워서 2군데 이상 가야 하는데 알아서 다녀옵니다. 제 생일이나 출장 다녀올 때면 선물 팍팍 사줍니다. 웬만한 명품 브랜드백 없는 게 없을 정도로요. 돈 갖고 허튼 짓 안 하고 게임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담배도 안 핍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수당하고 합쳐서 700 정도 벌어옵니다. 어디 전자제품이나 명품 패밀리 세일 기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휴가 내고 제가 비싼 거 겁나서 잘 못 사니까 같이 가서 자기가 질러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저 데리고 외식 시켜줍니다. 애들이 어려서 레스토랑이나 좋은 식당은 가기 어려우니 애들이 유치원 가고 없는 낮에 호텔이나 비싼 레스토랑 가서 사줍니다. 한 번은 제가 머리 파마가 잘 안 나왔다고 투덜댔더니 퇴근길에 염색약 사왔더라고요. 머리 색깔이라도 바뀌면 기분이 좋아진다나? 직접 발라주고 감겨주고 결과는 얼룩덜룩 이상한 갈색이 됐지만 제 염색까지 해줍니다. 이제 결혼 6년 차인데도 밖에 나가면 제 장갑을 내밉니다. 그리고 본인은 맨손으로 유모차 밉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후조리 못해서 수신대가 많은 저를 위해 매일 밤마다 제 허리와 무릎에 마사지건도 해줍니다. 남편들 아이 낳고 나면 부부간에 잠자리 소홀해진다는데 일주일에 2번은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애 낳고 가슴 모양이 변한 저를 위해 저 가슴 수술도 해줬어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제가 미친 건가 싶으시죠? 저 여자가 복에 겨워서 요강을 발로 차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남편이 정말 싫습니다. 살림 도와주는 얼굴은 항상 우거지상이고 혼잣말하는 것 같지만 다 들리게 말합니다. 내가 이게 무슨 짓거리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 말 듣고 제가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꿋꿋이 자기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쉰다고 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남편 눈치 보게 돼요. 그리고 애들 보는 것보다 살림하는 게 더 편한데 차라리 살림을 내가 할 테니 애들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보느라 힘들고 살림하는 남편 눈치까지 보면서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어거지로 표현해야 하는 것도 힘듭니다. 저 명품백 메고 나가지도 않고 갈 데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명품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전 그냥 10,000원짜리 티 사서 한 철 입고 버리는 게 좋아요. 명품백 안 사줘도 되고 장 안 봐줘도 되니 차라리 카드 고지서 나올 때마다 살림 개떡같이 한다고 자기가 장 봐줬는데 뭘 또 산 거냐고 욕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마도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살 테니까 너를 생각해서 염색약 사왔는데 너는 내가 해주는 걸 감사히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리 그냥 혼자 찬밥에 김치만 먹고 점심 때울 테니까 이렇게 점심 사주는 남편이 어딨냐고 넌 복 터졌다는 소리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갈 준비할 때면 저는 애들 옷 챙겨 입히고 정신없이 가방 싸서 맨 얼굴에 로션 하나 바르고 겨우 나가는데 나는 널 위해 장갑도 챙기는데 너는 뭐냐? 자기 신경도 안 쓰냐고 이딴 식으로 갈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일할 때 제발 제 것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본인 것은 절대로 안 사요. 그래놓고 옷장 열어보면서 이 옷장은 죄다 명품이네. 이것도 내가 사주고 이것도 내가 사주고 근데 넌 나 뭐 해줬어?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네 거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먼지 뽀얗게 앉은 명품 옷들과 가방들을 가위로 산산조각 잘라버리는 상상을 합니다. 다 저놈들의 명품들이 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때 가슴이 커지니 좋아했어요. 그리고 수유하면서 다시 가슴이 쪼그라지니 셋째까지 낳은 뒤에 가슴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지만 남편은 제 가슴이 커지길 바랬고 미리 남편이 예약해 놓은 병원 가서 처음 보는 의사 앞에서 맨 가슴을 드러내고 진료받고 저는 그렇게 가슴 수술을 했습니다. 가슴 수술 후 최소 6개월 정도는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지만 남편은 2달이 지나니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수술에서 참은 2달을 제외하고는 남편은 주 2회는 제가 생리 중이던 아니던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날에 잠자리를 해야 해요. 제 옷장 구석에는 성인용품샵에나 가야 볼 수 있을 법한 코스프레 옷들과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기구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때로는 동영상도 촬영합니다. 코스프레 옷은 교복부터 간호사복, 다 뚫린 망사옷에 별의별 옷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옷에 맞춰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이게 부부관계인지 야동 촬영인지 모르겠는 그런 관계가 끝나면 남편은 먼저 혼자 코골고 잡니다. 때로는 관계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남편은 그런 일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태평한 얼굴로 잠을 자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는 잠자리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남편의 성욕 해소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편은 정말 저한테 참 해주는 것은 많은데 저를 무시해요. 2달 전에는 맞기도 했습니다. 맞은 이유도 제가 남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싹싹 빌면서
앞으로 6개월간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해주겠다고요. 저도 남편이 그동안 이기적이긴 했지만 폭력은 처음이었고 당장 아이도 셋이 있는데 이혼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다시 운전을 배우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아이 셋을 유치원 데리러 가면 너무 힘들어서요. 남편이 운전 연수를 시켜주는데 3번 나가서 3번 모두 소리를 지르더군요. 첫 번째는 제가 남편 말을 잘못 알아듣고 왼쪽으로 가라는데 안 간 거. 두 번째는 도로에 패인 곳이 있었는데 안 피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이 연수를 조금 더 하자고 했는데 제가 피곤해서 싫다고 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피곤하니까 조금만 하자고 하고 시작했는데 남편은 계속 옆 도시까지 가자고 하고 저는 싫다고 하고 그러다 남편이 화를 못 참겠는지 백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더군요. 남편한테 맞은 지 2달도 안 돼서 다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니 너무 고민이 됐어요. 남편도 순간 욱해서 그래놓고 스스로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돌아오는 내내 제 반응을 살피길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번 주에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 될 남자가 좀 심하게 이기적이에요. 친구는 직장도 가족도 모두 다 포기하고 사랑을 쫓아서 생판 모르는 곳에 와서 지내다가 임신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남자가 좀 많이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엄청 이기적으로 굽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남편이 이 세상 남자들 다 그래. 원래 다 돈 아깝지 뭐.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뼈 빠지게 벌어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해줘야 돼. 내 친구는 많이 희생했잖아. 이렇게 와서 지내면 친구도 가족도 쉽게 볼 수 없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혼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선택한 건데 왜 그걸 남자가 보생해줘야 돼? 아니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임신부터 했고 장인 장모 선물이라도 준비하면 좋을 텐데. 에? 장인 장모? 뭐하러? 장인 장모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죽도록 벌어온 돈 왜 남한테 써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처가에 돈 쓰기 싫어. 근데 당신이 하자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가 벌어온 돈을 내 돈인데 남한테 쓰는 게 아깝긴 하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살림하고 육아하는 건 공짜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싸우기도 싫더라고요. 무슨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아니까요. 틀림없이 너만 힘드냐 나도 회사에서 힘들다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누가 더 힘드냐 겨루기로 넘어갈 테니까요. 나를 자기 부속품처럼 아는 이 남자. 지가 명령해주면 해주는 대로 다 받고 감사하고 아양 떨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네요. 차라리 믿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실컷 미워하고 혼자 눈물 짓고 말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랑하고 살아보려 했고 맞아도 부셔도 막말 들어도 참아보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 사람이 뭐라든 관심도 없고 솔직히 사람이라고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두들겨 맞아도 이런 적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어요. 남편은 저한테 자꾸 물어요. 무슨 일 있냐고. 왜 표정이 계속 안 좋냐고요. 원래 말빨이 좋은 사람이니 예쁜 말과 예쁜 목소리로 저한테 옆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는데 그마저도 그냥 딱 하기만 하고 빨리 네 할 말 다 하고 꺼져줬으면 좋겠을 뿐이고 예전에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제는 꼭 행복해야 하나?
굳이 뭐 죽지 않으면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속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부러워하고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좋으면 데려다 살라고 하고 싶네요. 다른 분들도 다 저처럼 사시나요? 부부간의 깊은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다지만 전 제가 남편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란 사람은 그저 남편이 모아놓은 피규어처럼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피규어 중에 제일 말 잘 듣고 부부관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하는 고민이 정말 목에 겨워하는 고민일까요? 어디 얘기해도 제 편은 늘 없고 늘 모든 게 제 탓이 되기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